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KB 부동산 주간 시세 2020년 7월 13일 기준 여러분들 함께 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상승 여전하나 매수 문의 상승세는 꺾였다라는 타이틀로 나와 있네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0.63%. 뭐 0.63%면 한 주니까요. 대단합니다. 특히 뭐 수도권 서울, 노원구, 성북구, 경기도 광명 두드러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볼까요? 보시면 확실히 그 6.17 대책 때의 급격한 상승세 이후에는 여전히 그 상승은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상승 추세는 좀 그때보다는 좀 하락을 하기는 했네요. 확실히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도권, 전국 5개 광역시 전부 다 0%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전국시도 본다라도요. 세종 단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아요. 정말 기미에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거에 정말 확실한 듯합니다. 어쨌든 세종, 서울, 경기 순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울 매매트 가격은 지난주에 전 지역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노원구, 성북구, 송파구, 중구 등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노원구, 성북구가 특히나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는 것처럼 노원, 성북, 송파, 중구, 강서 이런 식으로 노원구 같거나 1.22% 1.22%면요. 일주에 1.2면은 한 달이면은 무려 5% 1년이면 60%가 넘는 그런 상승. 놀랍습니다. 6.17 대책, 70 보완 대책으로 해서 혼란스러운 가운데도요. 취득세 인상 전 사자는 매수세가 있어요. 높은 호가에도 한동안씩 거래가 있다. 또 광운대 역세권 개발,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도봉면 면허시험장, 시정부 이전, 동북선 경전철 재추진 등 어떻게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또나 또 노원구가 워낙 아파트가 많으니까요. 성북 같은 경우도 신월곡 1구역, 미래텍스 전 1점 1대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매도가가 그래서 급등하고요.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전으로 20평대 투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짝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북선 경전천 기공식으로 기대감도 높아서요. 교통비 학군 수요도가 높은 기림 뉴타운 단지들의 경우 실수요자 문의가 꾸준한 편이라고 하네요. 이 동북선 경전철은 그렇게 치면 저쪽에 있는 그 노원구, 그리고 강북구, 그리고 성북구 이런 지역들에게는 엄청난 호재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실제로 그쪽엔 딱히 이제 교통과 관련된 이런 호재라고 할 만한 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인해서 큰 호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니다. 매매 경기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돼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빨갛습니다. 그나마 서대문과 좀 덜, 그리고 은평구는 덜. 그 외에는 0.7 강북, 서울 전체가 0.63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서구 0.84 나와 있죠. 그래서 쭉 그러면 그 중에서도 금천구가 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그래도 종로 은평보다는 좀 지수가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 0.35% 변동률, 지난주 상승폭과는 유사하다. 광명, 남양주, 안양, 동안구, 성남, 중원구, 용인, 기흥구 이런 것들이 현재 강세를 보였고요. 하락적은 없다고 합니다. 인천은 부평, 계양, 중구가 전주 대비 상승했다. 특히 광명 같은 경우는요. 광명 5구역 2주 중이고요. 광명 1구역 4구역 7월 2주 시작 예정 등 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대규모 이동으로 전세 품귀에 따른 매매 전환 수요가 꾸준하고요. 재개발 지역 인근으로 외부 투자 수요도 유입되고 있어서요. 매매 강세가 유지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광명은 이 재개발 지역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 현재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남양주는 8호선 연장 변례선 및 4호선 연장선 집전선 개통 예정, 다산 신도시의 법원 및 아울렛 입점 예정, 9호선 추진 진행 등 개발 호재로 투자 수요 관심이 여전하고요. 초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저금이 계속 부동산에 머물러 있어 매매가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 남양주 같은 경우는 이제 남양주인데 워낙 크거든요, 사실은. 네, 여기 많이 그죠. 8호선, 4호선, 뭐 9호선 이런 것들이 현재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같은 곳을 가는 건 아니고 남양주에 있는 큰 그 시의 곳곳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부평구, 학군, 교통, 주거환경 3박자가 갖춰졌고요. 수요가 꾸준하다. 삼상동 일대 단지들과 7호선 연장, GTS B노선 수혜 지역인 산곡동 일대 단지들이 수요에 비해 물건 부족 한편으로 소폭 올라 매물이 출해되고 거래되고 있습니다. 백운 2구역, 산곡 5, 6구역, 그리고 신천구역 등 재개발 산업 진행인데,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재개발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현재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14%, 네, 그러니까 상승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도권 5개국 역시 전국 이렇게 전부 다 현재 0% 이상을 해서 수도권 0.2, 전국 0.14, 5개국 역시 0.07. 그러니까 그 오르긴 있는데 매매 가격보다는 좀 덜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세종, 서울, 경기, 대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은 계속해서 현재 몇 주 동안 쉬지 않고 전세, 매매 둘 다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도 네 그렇게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참 네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0.2%, 27% 올랐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0.82, 강상구 강남구 0.8이나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요. 뭐 하락 지역 없이 다수의 지역이 현재 상승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0.8이면 상당히 대단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매매 가격에서도 강남, 강서, 중구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여전히 전세 가격도 같이 현재 상승하고 있다. 강남구는 특히 초저금리와 정부의 고가주택, 공시가 인상, 보유세 부담 증가로 늘어난 세금 부담을 월세로 메우려는 심리로 월세 매물은 증가하고 전세 매물은 감소하는 추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감소하니까 그만큼 더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더나 또 특이 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은 2년 거주 의무가 되다 보니까 전세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높은 호가에 그래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강서구는 여름 비수기라서요 전세 거래가 많지 않으나 여전히 수요에 비해 물량이 귀한 편이라고 합니다. 5, 9호선 역세권 단지들, 목동, 학원가 접근 용이한 등촌동, 염창동 일대 단지들은 가격을 올려내놓아도 바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파트 전세가 전주 대비 0.23%, 서울에 비해서는 좀 덜이긴 하지만요. 네, 다시 볼까요? 서울, 네, 서울, 네, 서울 0.27, 경기 0.27, 네, 이렇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 그 동안구 같은 게 비산 쪽 재개발, 그리고 5월 2주 시작, 그리고 비산동 지역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비산동 전체가 재개발로 인해서 현재 이주 수요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근처가 전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물량이 많이 사라졌겠죠. 네, 그리고 평천동 일대 단지들은 학권 수요도 많은데요. 올해 입주 예정인 물량이 없어서요. 전세가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남양주는 전체적으로 법인 개인 투자들이 대거 들어와서 매매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거래가 상승하는 추세이고, 어쨌든 이제 남양주 같은 경우는 이런 호재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그래서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상승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전세 경기 같은 경우서 안양 동안구, 남양주, 안양 만원구, 광명, 광주 이런 순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 매수 우위 지수를 보시면 136.5로 지난주보다는 하락 많이 하락했네요. 서울 같은 경우는 네, 강북 쪽은 지난주보다는 하락, 강남 하락, 전국 매수 우위 지수는 지난주보다 하락.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수 우위 지수는
여전히 상승이긴 한데요. 그 상승세는 좀 꺾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지난주에 비해서는 이번 주에 좀 더 그 심리적으로 빨리 사야 되겠다는 그런 조바심은 좀 줄어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70 대책 터지고 나서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사야 되는 거 맞아? 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거라고 하면서 좀 사람들이 설왕설래가 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현재는 약간 눈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뭐 쭉 보면은 그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곳들은 대구, 서구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인천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소강 상태, 부평구, 계양구 정도가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전은 이렇습니다. 여전히 좋은 그런 반응. 이게 좋다고 표현하기 맞는 건지 근데 사실 좀 애매하네요. 그리고 조금 어떻게 전부 다 불장. 시빨개요. 전부 다 시빨갑니다. 수정구만 갑자기 여전히 플러스긴 하지만 이렇게 좀 됐다는 거 좀 생각하시면 돼요. 안양 시빨갛습니다. 근데 평택, 안산 같은 경우는 갑자기 확 죽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니까 워낙 그 흔히 말하는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여러 가지 그 대책에 있어서는 과연 거기를 라고 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듯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그 서울 서권 이외의 지역을 본다라고 하면 그 청주 한번 볼까요? 청주 같은 경우는 이때 잠깐 어떻게 보면 반짝했는데 그 이후로는 좀 뭐 추세가 뭐 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상승 추세. 왜냐면 그 이전에 보면 이렇게 막 마이너스 나오고 막 이렇게 됐었거든요.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그래도 상승 추세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천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번 주 KB 부동산 시세 어떻게 되었나 알아보는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